16년 만에 폐지라고 하던데요. 네, 네이버가 이제 폐지하겠다 밝히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인터넷 이전에는 잘 드러나기 어려웠던 롱테일 정보가 큰 이슈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자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실시했었다. 그러나 이제 사용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 행태가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그렇죠. 이제 풍부한 정보 속에서 능동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이제 실검을 폐지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검색어를 보지 않고 이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자기가 좀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행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없애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대신에 사용자로부터 받은 검색어 데이터를 다시 이용자들에게 돌려주는 취지로 데이터랩이라는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뭐 일견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고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좀 다 같이 알아야 되는 사안이나 그런 거에서는 이제 보통 총공세라고 하잖아요. 총공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를 올려가지고 뭔가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서 다 같이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기도 해서 좀 그런 좋았던 기능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 실검이 분명히 문제는 꽤 존재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 공인들이 가짜뉴스의 주인공이 됐을 때 그 루머가 실시간으로 퍼지는 그런 통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실검이 되게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기사들도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누가 더 빨리 기사를 쓰나 이런 경쟁을 붙는 경향이 생겼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 이 실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2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룸살롱이라는 키워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한 뭐 네티즌들의 뭔가 자발적인 관심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제 이후에 보니까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뭐 사이버 여론 조작 이런 혐의 등으로 이제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문을 보니까 이제 국정원 심리 전담 직원들이 이런 단어가 포함된 글과 칼럼을 이제 트위터에 올리고 확대 재생산했다는 사실이 이제 그 판결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물론 국정원의 여론 조작이 검색어에 이제 오르내리는데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검을 통해서 뭐 이런 선거 개입을 하거나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언론의 폐해와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 오늘이 한 종합일간지에 온라인 뉴스북 이런 데서 어뷰징 매뉴얼이라는 것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었어요. 네. 거기 매뉴얼을 보면은 기사 작성, 출고까지 합해 한 개당 평균 10분을 넘지 않아야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 실검을 크로스 체크한 다음에 이 내용을 섞어서 기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시를 쓴 게 네이버에서는 뭐 예를 들면 김희의 눈물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다. 배우 김희애님. 네. 그럼 다음에서는 김희의 폭풍 오열 이런 게 이제 다음에서 계속 기사가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 김희의 폭풍 오열 눈물이라고 쓰면 된다. 아, 이게 매뉴얼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검이 이제 막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게 또 광고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들도 이런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실검에 이용이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거나 실검이 이제 믿지 않는 그런 경향도 생겨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이 폐지의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체린활동가가 또 이렇게 역기능들을 얘기해 주시니 순기능만 생각했던 저도 아 그래 뭔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시대에 발맞춰서 좀 사라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폐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폐지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래 활동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총공세 이런 게 하나의 공론장 역할을 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롱테일 정보를 드러내는 이제 통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뭔가 이용자도 참여하고 사업자도 참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냈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폐지를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서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폐지를 했거든요. 네이버가 공지한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섣불리 없애면은 나중에 또 섣불리 문제점을 내포한 채로 다시 또 생겨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국민의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폐지 논의가 정치권 항의로 촉발됐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설명을 드리면 2019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이제 지지자들과 이제 사퇴를 요구하는 네티즌 사이에서 검색어 경쟁이 좀 펼쳐졌잖아요. 네. 뭐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이런 실검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여권 지지자들이 나경원, 황교안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 자녀 관련 의혹을 또 검색어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들의 자녀도 뭐 문제가 있는,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때 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네이버에 이거 조작이다. 뭐 네? 이런 그런 실검을 오르내리게 하는 게 네이버의 조작 아니냐. 네이버의 문제점 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폐지 논의가 약간 촉발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용자들은 이 폐지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네이버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또 자기네들 이익이 되는 어떤 순간에 또 갑자기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래서 우려가 네, 있다. 논의를 통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정말 나쁜 시스템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뭐 보완을 할지 없을지 결정을 하는 게 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